안녕하십니까, 압구정 수달입니다. 요즘 계속해서 물가는 상승하고 금리는 인상되는데 이렇게 고물가에 게다가 금리 인상까지 이렇게 서민들을 꼭꼭 죄는 이런 정책을 꼭 굳이 펼쳐야 되냐, 우리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 도대체 왜 이렇게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유가는 상승하고 거기에다가 금리까지 인상되는 바람에 부동산이며 주식이며 코인이며 다 정말 처참한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모든 원인의 시작점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심한 과장이 될지, 미국과 러시아의 힘의 대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시작점은 미국이 시작한 건 아니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가 상승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때문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지금 현재 원유 수출을 금지했어요. 이제 수출 금지 국가들을 정했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스위프트 제재가 또 러시아를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근데 러시아의 원유 수출 금지와 천연가스 금지가 주변국들에게 타격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유를 증산하는 곳 하면 미국, 그다음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3개국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미국은 7억 2천억 톤 정도, 그 다음에 비축유가 한 5억 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5억 톤, 사우디아라비아 5억 톤, 요 정도.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북미 쪽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천연가스를 공급해오고, 러시아는 유럽 쪽에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카타르는 중동에 공급을 하고, 호주는 아시아 쪽에 공급을 하는데, 이 4개국이 천연가스를 공급을 하는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지금 장기 계약으로 미국과 호주로부터 이제 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사실 천연가스 문제에서는 조금 벗어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일본은 이제 사할린 쪽에서도 이렇게 받았다고 하네요. 러시아를 통해서 받았는데, 이제 천연가스가 지금 러시아로부터 봉쇄되면서 단기 계약인데다가 해서 이번 겨울은 참 춥지 않을까라고 예상들을 하시더라고요.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또 금지를 시키니까 지금 사실 천연가스관을 잠근다라고 하니까 이번 겨울은 유럽이 추울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석유도 지금 원유 생산량을 이제 수출을 안 하다 보니까 원유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으로 이제 일단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서 수출을 안 하면은 수입이 없겠죠.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 과 함께 대량으로 석유 계약을 맺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자금적인 압박은 러시아에 가해지기는 좀 힘들겠죠. 그런 상황에서 유가 공급 부족으로 인해 세계 시장의 유가 상승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미국이 그러면 비축유를 풀어주면 되겠네. 원유 가격을 안정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비축유는 미국이 전쟁을 대비해서 비축해놓은 기름이라서 불가하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공급처인 사우디아라비아에 그래서 부탁을 하러 갔죠. 근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만나러 갔는데, 문제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가 바로 빈살만 왕세자죠. 실권자인데, 사실 이 빈살마 왕세자가 정권을 잡을 때 그 과정에서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미국이 그때 강도 높은 또 이렇게 비난을 하다 보니까 2019년도부터 서로의 관계가 서로 단절돼가지고 지금 거의 그냥 이게 단교 수준으로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빈살만 왕세자가 이제 왕세자 된 과정에 대해서 미국이 문제 제기한 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상태에서 미국이 증산을 요구하니까 되려 사우디아라비아가 감산했죠. 네, 저 줄였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더 올라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유를 또 정제하는데도 또 문제예요. 휘발유는 정제하는 회사가 많은데 경유 같은 경우에 정제하는 회사가 적은 관계로 되려 경유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휘발유보다 더 비슷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비싸거나 이런 기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 외에 나머지 해결책, 그럼 이란으로부터 받아볼까 했는데, 이란은 또 이번에 원자력 때문에 지금 수출 금지 조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재 상태여가지고, 지금 미국 국내의 석유 가격이 3배 정도 상승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 가격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니까 적은 원유 생산으로 인해서 생산 단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물가가 계속 상승을 해요. 그러면 우상향으로 쭉 올라가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후 한동안 물가 상승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미국 쪽에서 예상하기로는 그게 아마 내년 한 3월까지는 또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내년 3월까지 금리 인상. 그래서 물가 상승 역시도 23년도 3월까지는 물가 상승을 할 것이고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물가가 상승하면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죠. 금리를 인상해서 시중에 풀려있는 통화량을 조절을 하고 기준 금리가 올라가면 물가는 잡히지만 기업체 입장에서는 안 사주니까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또 악순환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더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 해가지고 장기화될 때는 경제 공황이 올 수 있다라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쟁 좀 빨리 끝내지 왜 이렇게 전쟁을 계속해서 쭉 늘어가냐라고 하니까 미국의 가장 강한 적은 누구죠? 두 국가죠. 하나는 러시아, 하나는 중국. 그러면은 하나씩 눌러야겠죠. 그럼 러시아부터 먼저 누릅니다. 지금. 그래서 러시아가 이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기존에 재래식 무기가 있고 그다음에 극초음속 미사일 같은 그런 최첨단 무기가 있어요. 핵도 있고. 근데 만약에 핵무기를 써요. 그러면은 bom 하는 순간 나토군과 함께 이제 전 세계 제3차 세계대전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첨단 무기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러시아는 선택지가 재래식 무기밖에 없는데 이 재래식 무기를 지금 거의 한 60% 정도까지 사용했다고 하니까 다시 보충을 해야 되잖아요. 계속 보충을 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재를 가하는 거예요. 스위프트 제재라든지 금융결제 안 되게 해가지고 이렇게 제재를 한다든지. 그래서 근데 그러면은 러시아 빨리 전쟁 끝내버리면 되지. 왜 전쟁을 안 끝내고 계속해서 질질 끌고 있냐? 이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광물이 집중된 곳이 뒤 돈바스 지역부터 시작해서 이런 이쪽 지금 그쪽 부분에서 사실 이 다 모여 있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1경 6천조의 우크라이나 자원 매장지를 장악하는 게 목표예요. 1경 6천조는 현재의 전쟁 비용을 충분히 복구하고도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거기를 선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사실 우크라이나가 싸우고는 있지만 그 뒤에서 무기를 계속 대어주고 있는 나라가 있죠. 바로 그게 미국이죠.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러시아를 잡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은 지금 이 어마어마한 전쟁 비용 때문에 이게 복구하는 복구 비용만 1조가 넘게 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가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스스로 그게 복구가 될까요? 복구가 안 되겠죠.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 미국의 한마디로 경제적인 이런 자주성을 잃고 미국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되면 경제 식민지가 될 거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장기간으로 이렇게 밀어붙여가지고 러시아도 잡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광물들에 대한 주도권도 또 사용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둘 다 지금 강대강이 서로 장기전을 원하기 때문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 제재, 미국 제재 둘 강대국의 제재 때문에 결국은 글로벌 체인망이 다 망가져 있는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물가는 상승을 하고 또 이제 여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고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들의 이런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 상황은 내년 3월 정도까지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때까지 그 후로 한동안까지는 연결되고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측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그때까지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본다고 하니까 우리가 국제 정세와도 또 연결지어가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흐르니까 또 이렇게 되겠구나. 현재는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전쟁이 빨리 탁 끝나버려요. 끝나버리면은 또 이런 부분이 해결된다면은 물가 상승이 멈추다 보면 금리 인상도 조금 더 빨리 종결돼가지고 멈출 수도 있겠죠. 근데 워낙 이제 지금 전쟁의 주체가 되는 두 나라가 원하는 부분이 서로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빨리 끝날 것 같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현재의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담으로 한번 영상 제작해봤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